자,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인터럽트 핸들링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인터럽트 핸들러 서비스 루틴을 다뤘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은 더 로우 레벨의 인터럽트 핸들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럽트 실행 처리 과정을 위한 설명을 위한 프로그램 명령어 실행 과정, 인터럽트 처리 방법, 다중 인터럽트 또는 이제 간접 사이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 처리를 위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중에 인터럽트 처리가 발생하니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안에 이제 인터럽트 발생을 가정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작은 프로그램 실행을 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명령어는 이제 시스템 명령어인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C 언어 명령어가 아니라 이제 프로세서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이제 일종의 어셈블리 명령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명령어는 이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아키텍처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 또는 스토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명령이고, 또 add라고 하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 이제 아규먼트로 이제 목적 레지스터를 이제 명시하지 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AC라고 불리우는 어큐뮬레이터 기반 머신을 구조를 가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모든 명령어들이 대상 레지스터, 목적 레지스터를 언급하지 않고 이제 로드 250, add 251, 스토어 251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로드의 대상, 타겟은 당연히 AC라는 레지스터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AC라고 하는 레지스터의 값을 가져온 것과 함께 이 251번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서로 이제 덧셈해서 결과를 다시 이 AC 레지스터에 넣어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생략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AC라고 하는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이제 100번지부터 명령어가 시작되고 있고요. 일단 기계 코드로 번역된 것은 이 명령어 코드나 기계 코드가 1:1 대응인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기계 코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드 250 명령을 통해서 이제 250번지 메모리상의 250번지 저 밑에 있겠죠. 지금 100번지 103번지니까 저 밑에 있는 25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AC 레지스터에다가 넣어준다, 이런 명령이고, 그렇게 얻어온 AC 레지스터의 값하고 이제 251 이거는 251의 1이라는 값이라기보다는 이제 251번지의 내용을 이제 AC 레지스터하고 더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더해서 결국 다시 이제 AC 레지스터에 이제 넣어준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AC 값에 저장된 AC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덧셈 결과가 그거를 다시 이제 스토어 명령을 써서 251번지에다가 다시 넣어준다라는 얘기죠. 덧셈을 해서 다시 이제 AC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을 다시 원래의 251번지에다가 이제 저장해 주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70번지로 이제 점프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프 명령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목적 레지스터 AC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물론 이제 점프가 여러 가지 점프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점프에서는 이제 AC 레지스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점프, 무조건 점프의 경우에는 무조건 170번지로 가는 거니까 여기 중간쯤 있겠죠. 이쪽으로 무조건 뛰어간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될 때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1250, 5251, 2251, 8170과 같은 이 코드는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명령어 이 두 개 필드를 한꺼번에 이제 코드화한 게 이제 이 기계 코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STA 251이 합쳐져서 이렇게 점프 170이 합쳐져서 이렇게 점프 명령은 8번, STA 명령은 2번, add 명령은 5번, load 명령은 1번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 여기는 이제 번지 수하고 똑같으니까 주소 250, 251, 251, 170, 그죠? 그래서 기계 코드로 이 명령어를 바꿀 때 이제 명령어가 몇 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기계 코드의 앞 필드를 몇 비트를 할당해 주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100번지부터 이제 103번지까지 요렇게 1250, 5251, 2251, 8170 이 명령어가 들어있고, 이때 그 250번지에 들어있던 데이터는 0004라는 값이고 251번지에 들어있는 내용은 0003이라는 값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직전 상황에는 어떠한 레지스터 값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 네 줄의 문장을 아직 실행하지 않은 상태니까 일단 PC 값은 100번지를 가지게 되겠죠. 여기 PC 값이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니까 아직 이 네 개의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 PC 값이 이제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명령어 fetch 인출이 시작되면 이 100번지 PC 값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로부터 명령어를 가져와서 이 IR 레지스터에다가 넣게 됩니다. IR은 이제 명령어 레지스터인 거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어는 항상 메모리에서 CPU로 이제 인출되어서 들어오면 항상 저장되는 첫 번째 레지스터가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된 이후부터 이제 이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인지 해석, 디코딩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R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을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이제 250번지의 데이터를 AC라는 레지스터로 이동해달라라는 뜻의 로드 명령이더라, 이런 얘기죠. 로드 250. 그래서 해석한 결과 이제 이런 동작을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을 해주고, 즉 여기 지금 250번지에 있는 0004라는 값을 가져다가 AC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지금 아까는 AC 레지스터가 이제 내용이 비어 있었는데 이 AC 레지스터에다가 이 0004 값, 그러니까 250번지에 들어있는 값을 이제 로드에다가 넣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 명령어, 이 로드 명령어에 대한 실행이 끝난 건데, 이 명령의 실행이 끝났을 때 반드시 이제 해줘야 되는 작업이 이거죠. PC 값을 이제 1 증가시켜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값이 1 증가됐으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PC값이 아까 100번지였는데 100번지에서 이제 1 증가한 101, 101번, 101번지를 가리키는 값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1번지를 PC값이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제 첫 번째 명령어에 대한 수행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PC값이 가리키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101번지 명령어에 대해서 명령을 인출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명령어를 101번지로부터 인출해서 어디다 갖다 놓겠습니까? 네,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다가 가져다가 놓게 됩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갖다 놓으면 이제 그 명령어에 대한 해석, 디코딩을 기계적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해석을 해봤더니 이제 AC 레지스터의 내용을 251번지 내용하고 더해서 결과를 어디다 넣습니까? 네, 다시 AC 레지스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 아규먼트가 생략되는 경우는 이 어큐뮬레이터 머신에서는 기본적으로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를 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덧셈 할 때도 이제 이 251번지 값과 무엇을 더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AC 레지스터와 더하는 것이고, 그 덧셈 한 결과를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역시 AC 레지스터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251번지의 값이 지금 3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AC 레지스터의 내용에 들어있는 값인 0004, 이 0004는 아까 직전에 이제 로드 명령을 통해서 250번지의 내용을 갖다 놓은 값이 바로 00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0004 값하고 이 251번지에 들어있는 3 값을 서로 더해서 이제 7이라는 값을 AC 레지스터에서 보관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AC 레지스터에다가 갖다 놓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명령어에 대한 수행은 이제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 AC 레지스터의 값이 이제 바뀌면서 실행이 끝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반드시 또 해줘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제 PC 값이 1 증가되는 현상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명령어의 실행이 끝나면 반드시 이 PC 값을 1 증가시켜주는 동작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PC 값이 102 값이 되니까 이 102번지 여기에 있는 명령어 2251를 IR 레지스터에다가 이제 패치해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IR 레지스터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명령어에 대한 해독 작용이 수행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토어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토어 명령인데 251번지에 이제 스토어 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스토어 하는 겁니까? AC의 내용. 특별히 이제 지정한 게 없을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AC 레지스터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C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7값, 아까 4에다가 3을 더해서 즉 250번지의 값을 로드해 놓았던 AC 레지스터에 251번지의 값을 서로 더했잖아요. 더해서 다시 AC 레지스터에 써놨으니까 이게 이제 7 값이 되어 있는데, 이 7 값을 다시 이제 251번지에다가 저장을 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AC 레지스터의 7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251번지로 원래 3 값이 들어있던 251번지가 251번지가 이제 7 값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어 동작이 끝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PC 값을 1 증가시켜서
현재 102였던 PC 값에서 이제 다시 103인 값으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번째 명령어가 이제 PC 값 103이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인출이 돼서 메모리로부터 인출이 돼서 이제 IR 레지스터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IR 레지스터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제 디코딩이 수행되고요. 이 명령어는 이제 점프 170번지로 점프하라는 명령이다 보니까 분기될 목적지 주소 이 107번지에 대한 정보, 즉 IR 레지스터의 하위 부분, 여기 하위 세 자리, 여기 상위 한 자리 중에 이제 하위 부분이 170이 PC로 적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170으로 PC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PC 값으로부터 값을 명령어를 읽어와서 수행하게 시켜주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103번지까지 수행한 후에 170번지로 뛰어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음번에는 명령어 인출이 시작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프 명령어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이제 어떻게 수행이 되겠는가를 이제 결국은 이거를 보기 위한 설명이었고요. 앞에 배경 설명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앞서는 이제 운영체제 입장에서 함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 대한 설명을 초반부에 봤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 개별 명령어 수행 중에 인터럽트 처리를 세부적으로 어떠한 순서로 수행하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명령어 수행에 따른 각 CPU의 레지스터 변화 레벨에서 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를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인터럽트 발생 시에 이제 어떤 동작이 취해지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그램 수행 중에 CPU의 현재 처리 중인 명령어를 중단하고 다른 동작을 수행토록 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인터럽트가 요청이 들어오면 CPU는 현재 수행하던 프로그램 수행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 발생된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먼저 수행해주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인터럽트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바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ISR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수행하는 프로그램 루틴인 거죠. 인터럽트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인터럽트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각각의 인터럽트별로 각 대응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원래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다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터럽트를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이제 1번, 2번 순서대로 쭉 수행을 하고 있는데, i번째 명령어를 수행하던 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i번째 명령어를 수행하던 중이었고, i 플러스 1번째는 아직 수행을 하지 않았던 시점인데, i번째 명령어를 수행하던 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라 그러면 이 i번째 명령어에 대한 수행을 멈추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지금은 이제 인터럽트 발생이 조금 이제 화살표가 애매하게 돼 있긴 한데, i번째 명령어에 대한 수행은 마친 상태로 볼게요. 왜냐면 여기 지금 i 밑으로 화살표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i번째 명령어 수행은 이제 다 했고,
i 플러스 1번째 명령어 수행을 이제 하려고 하던 찰나에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일단 현재 수행 중이던 메인 프로그램의 수행을 잠깐 멈추고,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가서 미리 해당된 정해진 서비스를 수행한 후에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아까 정확하게 멈췄던 그 명령어 위치로 정확하게 돌아가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터럽트가 들어왔을 때 CPU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일단 어떤 장치가 그 인터럽트를 요구했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을 해주기에 앞서서 인터럽트라는 요청은 이제 공통된 회선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럽트가 어떤 장치로부터 들어온 건지를 모릅니다. 모든 이제 뭐 여러 개의 장치들이 인터럽트 요청 IRQ라고 하는 회선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인터럽트를 요청했는지를 쉽게 찾지 못하죠. 이 IRQ만 보고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이 IRQ가 들어왔을 때 누가 이 인터럽트를 요청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어떤 장치가 이 인터럽트를 요청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서 이제 그 장치의 인터럽트 요청에 맞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CPU가 수행하는 인터럽트 처리의 1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준 이후에는 이제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가 종료됐기 때문에 아까 이 인터럽트 발생으로 인해서 실행을 잠시 중단했던 원래의 프로그램 명령어 수행을 계속하는 동작이 이제 두 번째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PU의 인터럽트 처리를 이와 같이 두 단계로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준비 절차가 필요하냐면, 스택 자리 구조를 활용해서 이제 정보를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 스택 자리 구조는 이제 이러한 응용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죠. 예를 들면 뭐 함수 호출과 같은 동작을 구현하기에 상당히 적절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명령어를 실행한 즉시, 실행을 끝낸 즉시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일단 스택에 넣어놔야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급선무, 즉 인터럽트 서비스라는 업무를 수행한 후에, 다 마친 후에 이 스택으로부터 다시 꺼내서 이 다음 명령어에 대한 처리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하기 위해서 그 루틴의 시작 주소를 PC에다가 적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를 스택에 넣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가 미리 정해져 있죠. 각 서비스 루틴은 메모리상에 어디에 배치된다 이런 게 이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PC 값을 적재해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대한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 인터럽트 사이클이 이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어를 인출하고 이제 명령어를 실행하는 단계까지 마치게 되면 이 명령어에 대한 다음 명령어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 부분을 살짝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명령어를 가져와서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끝나자마자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또 인터럽트에 적절한 외부 서비스를 이제 호출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인출 사이클과 실행 사이클 외에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했으면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럽트 처리 사이클의 마이크로 연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사이클이 이제 인출 사이클 이후에 실행 사이클 이후에 이제 나오는데, 그 인터럽트 사이클이 내부적으로는 또 다시 이제 세부적인 마이크로 동작으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터럽트 사이클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분하는지 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T0, T1, T2는 이제 각 마이크로 동작, 마이크로 연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그래서 이 세 개의 동작이 인터럽트 사이클 하나에서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동작은 이제 전체 인터럽트 사이클에서 수행하는 동작의 일부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인터럽트 사이클에서 수행하는 동작들이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럽트 사이클에 진입하면 수행되는 세 가지 동작이 이렇게 이제 T0, T1, T2에 해당하는 동작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T0 동작은 뭐냐면, 이 PC의 값을, 프로그램이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값을 이 MBR에다가 옮겨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MB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모리에 이제 버퍼 레지스터, 메모리 값을 이제 메모리로부터 가져온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거든요. 또는 이제 메모리로 쓸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이 PC의 값을 MBR에다가 일단 옮겨 놓는다 라는 얘기고, 그러한 동작을 한 후에는 이제 SP 레지스터의 값을 MAR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또 하죠. 이거는 이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메모리에 대한 어떠한 접근을 할 때 이제 주소를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컨텐트 어드레서블 메모리와 같은 구조도 배우긴 했는데, 그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주소를 기반으로 메모리를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내용 기반으로 메모리에 접근하는 예외적인 메모리 소재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MAR, MBR은 아주 전형적인 통상적인 메모리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 두 가지입니다. 주소를 주고 그거에 대한 그 위치에 값을 가져오거나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소에 대한 저장은 MAR에, 그리고 값에 대한 저장 또는 로딩은 MBR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 포인터에 있는 값을 이제 MAR에다가 옮겨주는 동작이 되겠고, 그리고 이 현재 새로운 PC 값에는 이 ISR의 시작 주소, ISR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잖아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를 PC에다가 옮겨준다라는 얘기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마이크로 동작이 수행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실행 사이클 이후에
인출 사이클, 실행 사이클 이후에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이 이제 있는데 이 단계에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뛰어가서 처리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SR의 시작 주소를 PC에 옮기는 동작하고 이 스택 포인터의 값을 MAR에다가 이제 넘겨주는 동작은 여기 지금 콤마로 찍혀 있잖아요. 콤마로 구분되어 있고 두 개가 다 T1이라고 하는 사이클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동작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SP의 값을 MAR에 넣어주는 동작하고 ISR의 시작 주소를 PC에다가 넣어주는 동작, 이거 두 가지가 완전히 동일 시점에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라서 이런 동작이 동시에 가능한 겁니다. 소프트웨어라면 이제 뭐 이렇게 기재를 했더라도 뭐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형태로 이제 동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 운영체제에서 인터럽트를 서비스 루틴을 통해서 이렇게 실행한다 라고만 이제 개념적으로만 보고 내려왔던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운영체제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한다 라고 하는 시점에 어떻게 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MBR을 MAR에다가 저장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메모리 여기 M이라고 써놓고 이 대괄호 이렇게 쓰는 노테이션은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이제 M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메모리는 이제 주소가 있으니까 0123 뭐 0xFF까지 이제 있다면 여기 중에 어떤 위치를 액세스하는 거냐를 우리가 이제 뭐 0x00 뭐 05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괄호 안에다가 써주는 거죠. 그러면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거나 아니면 메모리로부터 값을 읽어오거나 하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MB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의 값을 이 메모리에다가 써주는 동작이죠. 화살표가 MBR로부터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MBR에 들어있는 값을 메모리의 MAR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T0, T1, T2 세 가지 마이크로 동작의 직접적인 의미는 다 해석이 됐는데 이 T0, T1, T2 전체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PC 값을 뭐 MBR에 넣는다, 뭐 MBR의 값을 뭐 MAR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에 넣는다, 뭐 이렇게 다 해석은 됐는데 이 전체가 어떤 의미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뜻이겠어요? 잘 보시면 이 전반적으로 현재의 PC 값을 MBR에 넣어주고 그 MBR의 값을 다시 이 메모리에다가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PC인 거예요. PC. 현재의 PC 값. PC 값을 메모리 어딘가에 넣는다 라는 얘기인데 메모리에 어디에 넣냐면 SP가 가리키는 위치를 MAR에 넣어서 이 MAR 주소에다가 넣어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스택 포인터에다가 스택 포인터의 최상위 값에다가 현재의 PC 값을 적어준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인터럽트가 이 시작되는 시점에 지금 인터럽트 사이클의 시작 부분에서 지금 이러한 T0, T1, T2 동작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럽트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준비 작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럽트를 처리하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현재의 PC 값을 이제 스택에다가 저장하는 동작이 되겠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PC 값을 스택에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이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현재의 PC 값, 어디서부터 명령어를 인출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그 명령어의 실행을 다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명령어에 대한 실행이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주소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 명령어부터 이제 실행을 해줄 것이고, 그래서 현재의 PC 값을 어쨌든 보관해야 인터럽트 처리 사이클이 끝난 후에 다시 실행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목적에서 PC 값을 메모리상에, 특히 스택 영역에 보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T0, T1, T2, 즉 인터럽트 처리 사이클의 가장 최초로 수행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인터럽트 처리 동작이 이 인터럽트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 수행 중에 발생했을 때 어떠한 동작이 취해지겠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가정하기로 이 로드 250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명령어를 실행하는 동안에 인터럽트가 이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들어왔을 때 시점에 이제 SP가 999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는 이제 650번지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실행이 되겠는가를 이제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일단 로드 250 명령어가 실행되는 동안에 인터럽트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 인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행 작업을 하지요, 명령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일단 이 명령어의 실행은 정상적으로 이제 맞춰준 후에, 이 사례에서는 마친 후에 인터럽트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의 이제 이 250 로드 250 명령어에 대한 동작까지는 이제 완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직후에 인터럽트를 처리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AC 레지스터에 250번지에 들어있는 값을 정상적으로 갖다 놔준 상태에서부터 인터럽트가 시작이 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50에 들어있는 0004라는 값이 AC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정확하게 이제 다 들어가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럽트 처리하는 동작, 인터럽트 처리 사이클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럽트 처리 사이클에서 우리가 가장 그 앞서 설명한 T0, T1, T2 동작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일단 PC 값을 MAR에 넣어주죠. 그리고 이제 MBR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SP 레지스터의 값을 이제 MAR에 넣어주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최종적으로 메모리의 MAR에다가 이제 MBR의 내용, 이제 PC 값을 이제 넣어주게 되고요. 이 T1하고 동시에 이제 PC에는 ISR의 시작 주소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MBR하고 지금 MAR은 이 그림상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MBR하고 MAR의 내용이 바뀌는 것까지는 표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그림에서 표시해 줄 수 있는 건 ISR의 시작 주소를 PC에다 넣어준다라는 거.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ISR의 시작 주소가 아까 얼마라고 해줬냐면 650번지라고 했잖아요. ISR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 그래서 지금 0650 이렇게 이제 PC 값에 PC 레지스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이제 화면에 기재가 됐고요. 그리고 PC 값은 메모리상에 MBR에 넣고 다시 그 MBR의 내용을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주잖아요. 지금 아까 스택 포인터가 얼마를 가리킨다라고 했냐면 999죠. 그래서 999번지, 메모리상의 999번지에 현재의 PC값, 그러니까 원래 PC값이던 0101을 지금 이 999번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설명한 T1, T2, T0, T1, T2의 인터럽트 처리 사이클에 대한 마이크로 동작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반영된 상황을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인터럽트가 이제 발생한 상황에서 이제 뭐 또 다른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이슈들이 가능하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수행하는 동안에 또 다른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상황,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뭐 다중 인터럽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네스티드 인터럽트라고도 이야기하죠. 중첩된 뭐 인터럽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오는 프로세서들은 대부분 이러한 다중 인터럽트들을 또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테크닉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운영체제나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세팅 컨피규레이션 하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다중 인터럽트, 네스티드 인터럽트 기능을 써서 동작을 시키도록 해줄 수도 있고, 이 다중 인터럽트 기능을 하드웨어적으로 서포트하기는 하지만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펌웨어, 운영체제 수준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다중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일단 펜딩 하도록 해서 한 인터럽트의 처리가 끝난 후에 다음 인터럽트를 처리하도록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이 방법이 지금 설명한 심플한 방법이 되는 거죠. 즉 CPU가 하나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처리하고 있는 도중에는 새로운 인터럽트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이 CPU가 새로운 인터럽트 사이클을 수행하지 않도록 해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뭐 또 다른 용어로는 이제 인터럽트 디세이블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발생하지 않도록 디세이블 시켜놓으면 인터럽트가 발생하더라도 그 인터럽트를 다시 이네이블 시키지 않는 한 CPU를 향해서 인터럽트 리퀘스트 IRQ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다 수행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켜주는 순간 다시 또 펜딩 됐던 인터럽트가 활성화가 돼서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러 CPU가 서비스 해주러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인터럽트 디세이블 기법을 쓴다, 이런 얘기고요. 뭐 이러한 방법 말고 이제 네스티드 인터럽트, 다중 인터럽트를 제공하는 기법 상에서는 이러한 우선순위에 기반한 인터럽트 수행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에 이제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은 인터럽트를 더 먼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가장 널리 지금 활용하고 있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디바이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ARM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이제 통상적인 IRQ 인터럽트가 있고 이제 FIQ라고 부르는 이제 패스트 인터럽트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단순화된 2단계 레벨 우선순위이기는 하나, 이 IRQ보다는 FIQ가 훨씬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IRQ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FIQ가 발생하면 FIQ를 더 먼저 처리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럽트 우선순위에 따른 처리 방법도 다중 인터럽트를 처리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를 하려면 이제 이러한 형태로 해주는 거죠. 원래 프로그램에 대한 수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인터럽트 처리 사이클에 의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로 점프 PC 값을 옮기게 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대한 이제 수행을 마친 후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원래 이 인터럽트 서비스가 발생하기 전에 수행한 명령어 그 다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실행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수행하는 중에도 이제 다른 인터럽트가 발생을 한 경우 이제 다중 인터럽트를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ISRX에서 또 다른 ISR로 뛰어서 이 ISR 새로운 ISR을 처리하고 와서 다시 원래 수행하던 ISRX를 실행할 수 있도록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